예,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리마인드 하면서 내용 등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데일리 스터디 뭐 하죠? 1일 학습 복습 노트 5회차 거 진행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개발법의 내용이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그래서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철회할 수 있다. 그치? 제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니까 맞는 지문이죠. 그쵸? 우리 아까 이거 그림책에서 어디 봤던 거예요? 페이지 조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펴놓고 나서 내용 등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 조합 관련된 부분에 41페이지 왼쪽 메뉴에 써 있죠. 41페이지 왼쪽 메뉴에. 그래서 맞는 지문. 아까 본 거지만 또 기억이 안 날 거야. 잘 확인하면서 봐요. 두 번째 볼게요.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는 게 맞아. 하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면 신고하면 되거든. 아까 우리 조합의 41페이지 왼쪽 밑에 경미신고 보일 거야. 41페이지 왼쪽 밑에 경미신고. 그러면 맞는 지문. 됐죠? 3번. 41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죠. 뭐 하죠? 대의원에 관련된 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이상이 붙어 있네? 그러면 100인 이상이면 안 돼. 50인 이상이어야지.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붙어 있으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으며 대의원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과 조합의 합병 가산 등을 총회 의결 대행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이라 대행이 안 되죠. 41페이지 오른쪽 끝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면서 위치 봅니다. X. 4번입니다. 4번은 40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죠? 실시계획. 4번은 40페이지 오른쪽 위에 실시계획입니다. 시행자가 누군지 봤어요? 그럼 실시계획 만들 때 뭐를 포함해라? 지구단위 계획. 실시계획 자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상위 계획은 어디에다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지. 누구의 인가를 받는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지. 에버바리 지정권자의 인가. 그리고 종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 중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이 저촉된다면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거죠. 종전의 거대로 간다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지. 그렇죠?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으로 보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지문이 바로 작년 중개사 31회 때 문제였었어요. 이게. 그렇죠? 종전꼴로 간다고 나와서 X였었죠. 5번입니다. 수용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수용사용 관련된 거 그림책이 몇 페이지? 페이지 44페이지인가? 44 왼쪽 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수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공익사업의 인정을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게 아니라 수용사용된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 수용사용된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를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 시점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44페이지 왼쪽에 있어요. 그 얘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 6번 44페이지 가운데 있죠. 그러면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면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받아야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또 민간 시행자가 발행하는 것이니까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죠. 44 가운데 위에 또한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김영증권이니까 이전할 때는 채권원부에 기재해 줄 걸 요청하라.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고. 7번 완전 중요하죠.
도시개발채권은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너무 중요한 소멸시효는 원금 5년에 이자 2년, 원금 5년에 이자 2년으로 하겠죠. 완전 중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오해하지 말 건 8번. 원형지 공급의 경우. 요번에 4월 모의고사 이거. 원형지 공급의 경우는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이건 다 알아, 이제는. 그런데 뭐는 매각 제한 받지 않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이내 대통령령 정하는 기간 내 원형지 매각 제한 받지 않습니다. 제가 10년을 빵꾸 내서 4월에 모의고사 냈어요. 3분의 1하고. 그래서 두 가지 잘 빵꾸 메꿔서 맞추세요. 답을 다 찔러줘도 못 맞추면 속상해요. 알았죠? 그 얘기들 확인하시고. 9번입니다. 9번은 44페이지 오른쪽 위에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은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예외와 추첨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와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추첨의 방법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수의계약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평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근데 이게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쨌건 추첨의 방법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됩니다. 44 오른쪽이. 어쨌건 조성토지가 수의계약인 건 공공이거나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상환이 수의계약이고 다음에 것들은 뭐다? 추첨, 형평 지키기 위해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지 방식 10번입니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이라고 나와도 이것도 환지 방식입니다. 지가가 현저히 비싼 것만 환지가 아니라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관련된 것도 환지입니다. 우리 그림책의 46페이지 왼쪽 메뉴에 보면 46 왼쪽 메뉴에 환지 방식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써 있어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등이라고. 어디? 46 왼쪽 메뉴에. 그렇죠? 그럼 봐요. 제가 이 지문을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원 문장을 읽어볼게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의 구획 변경, 지목,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 필요한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어.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것만 환지가 아니야. 이해 가셨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등이라는 키 센텐스가 나오면 이것도 뭐다? 환지. 그러면 수용은 뭐야? 집단적인 조성 공급에 필요한 건 수용 방식이지. 정의 기억하시면서 보시고요. 1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했대. 그럼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럴 때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무지정은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까 8번지 토지 얘기할 때 뭐 하죠? 얘기했던 거죠.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무지정은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라. 12번. 환지 예정지야.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 등은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기는 개떡이 있나? 뭐라고요? 종전권은 못 쓴다고. 예정지를 쓴다는 얘기지. 그리고 시행자는 예정지 지정으로 채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없다. X죠. 그래서 X. 13번. 13번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환지 처분 등 내용들에서 보는데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아까 했죠.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환지 처분을 지정권자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준공검사 전에는 사용허가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거야. 뭐 빼고? 채비지는 빼고. 뭐라고요? 뭐 빼고? 채비지는 빼고. 그 얘기. 14번. 지역권 문제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며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누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시작.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시작.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림책은 47 오른쪽 밑에 있지. 채비지, 보류지. 보입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가 다음날 취득. 그럼 물어볼게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가 되어지겠죠.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15번입니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부지정 토지죠. 47 가운데 맨 밑에 환지 처분 전이라도 정상금을 교부할 수 있고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고 제가 47 오른쪽 밑에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청산금도 나올 때가 되긴 됐죠.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죠? 15번도 동그라미 맞는 지문이죠. 그럼 마지막 정비법에 나왔던 용어 좀 정리해 봅시다. 16번. 열악하다 밀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개발입니다. 열악 밀집이니까 재개발이지.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난 느낌 괜찮아. 이 느낌이 벌써 5년째인데 뭐라고요? 느낌이 괜찮아. 그렇죠? 나올 때까지 갈 거야. 그렇게 알아. 뭐라고요? 재개발. 어쨌건 나와줘야 되고. 요번에 17번도 중요하죠. 이거는 공동이용설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 제가 원 문장을 그대로 집어넣었어. 도로, 상하수도, 특히 국어, 도랑 신설된 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설로서 대통령령,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 공급, 지역 난방시설 등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거는 공동이용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 국어, 도랑 기억하고 경찰서 안 들어가는 거 알고 알았지? 정비 기반 시설 이고 눈 뜨고 집에 가야 돼 이제. 봐봐 18번.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이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상권자입니다. 임차권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치사하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쵸? 다음 주 얘기합니다만 토지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떡하지? 매도 청구 당하지. 다음 주 얘기할 거야. 토지 또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재건축은. 매도 청구 당해. 같이 있어야 돼. 틀렸어. 그 다음에 19번. 관리처분 계획으로 처분이 돼서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로 처분할 수 있는 사업은 뭘까? 그렇지. 재건축 사업이야.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며 오피스텔은 어디에 져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면적의 30% 이하가 돼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중개사 30회 기출이었어요. 그렇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말고 내용들은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보행기들. 20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재개발이니까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아. 상가 공장일 수도 있으니까 건축물이야. 그리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 재개발은. 근데 뒷부분이 안 되는 거야. 혼용 방법은 안 돼. 혼용 가능한 건 뭐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가능한 거야. 그렇죠? 이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하루를 잘 또 보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정비법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용어 좀 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